감자는 사진에서 보는 그 이미지랑 똑같이 너무 온순하고요. 조용하고요. 얌전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얘가 이제 시선을 마주치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교감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은 제가 어느 곳에 있든 저와 가까운 곳에 늘 저를 보고 있어요. 제가 뭐 설거지를 하면 제 발밑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고, 소파에 있으면 여기 발밑에서 또 저를 보고 있고, 그리고 눈을 딱 서로 마주치면 이제 그때 저한테 더 가까이 다가와요. 다가와서 이제 그때 막 애교를 부리거든요. 이 친구가 사랑을 받는 방법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센 척하는 겁쟁이에요. 그게 아닌 척하지만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사람과의 교류가 없어서 사람의 언어를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지 사람도 좋아하고 이제 친화적인 아이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 봉사자님께서 아이가 입질도 있고 손도 타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도 데려가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단번에 네, 너 내 가족해라 하며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보통 이제 인스타에서 만나는 강아지들은 다들 예쁘고 잘 관리받고 건강하고 이제 잘 꾸며진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조금씩 고통받고 학대받는 아이들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보호소, 안락사의 어떤 위기에 처한 아이들도 알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고성군 보호소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사실 유기견과 보호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제 랄라 사진이 떴고, 랄라가 이제 안락사 명단에 올랐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랄라는 2020년 11월 6일 고성군 보호소 SNS에 안락사 명단에 올라와 있던 아이고요. 감자는 고성군 보호소 안락사 3차 명단에 올랐던 아이로 그때 제가 입양해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보호소에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1년도 고성군도 유기견 보호센터가 설립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유기견 보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를 몰랐습니다. 공무원들이 전혀 저에게 보고를 안 하니까 실제로 동물보호단체들도 행정에 한번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어디에 있냐고. 근데 공무원들은 대답을 안 해줬답니다. 작년 9월경에 경남 고성에 있는 15호소를 찾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15호소라는 거는 동물보호법에서 정해주는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제 15호소는 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오픈이 되어 있고 보여주는 게 이제 원칙인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수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소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하고 싶다고 데리러 간다고 하셨을 때 제2의 장소에서 아이를 인계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좀 나빴어요. 처참했어요. 막 온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고, 환경이야 뭐 그 아이 하나만 봐도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처음에 이제 15호소 이제 실태조사 한다고 방문을 하잖아요. 보호소에 방문하는데 너무너무 거부를 하셨죠. 거부가 되게 심했거든요. 네, 내부를 안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해서 이제 저희 들어가서 보게 되고, 보호소 위치를 알아서 찾아갔는데 정말 끔찍했던 곳이었거든요. 거기 소축사가 이렇게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더러운 너무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이들이 보호가 되고 있었어요. 삼면이 막혀 있었어요, 비닐로. 바람도 들어가지 않고 햇볕도 들어가지 않고, 옆에는 소 분변이 가득 쌓인 곳에서 계속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고요. 여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뜬장이었어요. 뜬장이 뭐냐면 개농장에서 쓰는 배변이 바로 빠져서 사람들이 청소하기 쉽게 만든 그 뜬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체수도 하나도 많지도 않았고. 아이들 사료, 이제 먹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료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계약서에는 사료가 1kg에 12,000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급여하던 사료는 1kg에 1,200원짜리 사료를 급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래도 고승군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인데 제가 책임자인 이 고승군에 그렇게 실제로 보면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면 그 과정들도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절차 다 무시하고 한 10일 지나면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그 시기에 고승군의 안락사 비율은 한번 90% 정도가 됐던 거예요. 입양이 되지 않는 아이들은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개체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걔들이 누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심장사상충이라고 아이들이 길 생활을 하면 자주 걸리는 병이 있어요. 아무래도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심장사상충을 얻고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는 아무래도 나가서 치료를 따로 받아야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입양을 기피하시거든요.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워낙 강해서 입질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방어 차원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입양을 잘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하기 전에는 먼저 전마취제를 투여하고 나서요 심정지약을 투여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고통을 최소한으로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수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석시콜린이라는 심정지약을 그냥 바로 투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약물만 써가지고 바로 아이들에게 안락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의 몸은 그대로 멈춰져 있지만은 굳어 있지만요 다 느끼거든요. 고통을 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아이들 안락사를 어디서 시행하세요?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보는 바로 앞에 이 공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시정을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들어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민간 단체이다 보니까 어떤 꼭 해달라 요청을 해도 자기네도 이제 통하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현장 상황을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공무원들이 지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도리어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도 다 그랬는데 왜 우리만 이래?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시보호소 실태 조사를 하면서 개선 방향을 먼저 같이 의논을 하고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저희가 또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하지만 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처참하고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SNS에 바로 올렸죠. 올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분노하고 민원을 넣고 또 방송도 나가고 이러면서 군수님께서 바로 이제 시정을 해주시겠다. 경상남도에서 가장 좋은 보호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임시보호소가 2주 만에 만들어졌어요. 바로 이렇게 개선을 해주신 거죠.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걸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동물에게도 써야 될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본인의 개인의 어떤 사욕을 채워지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수의사 하시는 분과 계속적으로 이제 민관 위탁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운영하시는 주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계약 해지하고 군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 유기견들 수의사가 전부 다 건강검진 다 마친 뒤에 다 옮기게끔 했고 비글 구조 네트워크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우리 멋지게 바꿀 테니까 전문성이 우리 행정은 부족하다. 여러분들이 지적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라. 그러면 협조한 만큼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하고 비구협하고 고성군하고 MOU라는 업무 협약이라는 체결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입양이나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아이들이 입양 가기 전에 중성화나 사상충 같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아이들의 치료도 지원을 해드리고 이동봉사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애들 훈련시키기도 이럴 때 필요한 것들 이야기하면 그 어떤 기부 물품이랄까 이런 것들이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를 통해서 도움을 좀 청하기도 하고
네, 굉장히 경청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또 요구하는 거는 바로 이제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 조치도 해주시고 개선할 게 있으면은 또 바로 개선도 해주시고 궁금한 거래 의무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항상 또 이렇게 같이 의논도 해주시고 수시로 이제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도 시켜주고 그다음 뭐 손을 탄다 그러죠. 애들 이제 입질하는 애들을 자주 뭐 쓰다듬어 준다든지 또 위생 쪽에는 소독을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소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비글구조 네트워크에서는 저희 코디님께서 자주 오셔서 아이들 또 입양 홍보에 가장 신경을 써주고 계시고요. 입양 홍보. 홍보 코디는 보호소에 들어오는 아이들 각각의 입양 홍보글을 작성해서 저희 고성군 보호소 SNS 계정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입양을 독려하는 게 제 주된 업무이고 자주 올리고요. 아무래도 애들마다 특징이나 생김새도 달라가지고 그런 것들 체크해서 적고 사진의 효과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예쁜 사진 올리면 입양 홍보가 정말 잘 돼가지고 그래서 사진 찍을 때도 최대한 예쁘게 최대한 밝은 모습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고성보호소로 와서 가장 화가 났던 점이 아이들이 이제 사진 그 개체 카드에 유기견 공고 사진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선택을 해요. 이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진이 뒷모습 찍힌 사진이라든지 얼굴이 아예 없는 진짜 엉망진창인 사진이었죠. 근데 그 사진 한 장이 아이들한테는 가정으로 입양을 갈 수 있는 사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영정사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진인데 지금은 이제 저희 활동가님께서 너무 예쁘게 사진을 찍어주시고 하니까 또 선택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읽을게요. 네. 자견 한 마리와 같이 구조되어 들어온 아이입니다. 자견은 홍보 한 번도 못했는데 보호소에서 자연사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무서워 겁을 먹지만 아이의 마음이 문이 열리게 되면 분명 행복을 배려줄 친구예요. 아이와 같이 있다가 혼자 지내게 되어서 그런지 기력도 없고 식욕도 없고 오늘은 기운 내라고 영양식을 챙겨주고 왔는데 그나마 먹기는 했지만 여전히 떨고만 있습니다. 부디 어서 좋은 가족을 만나 낮잠도 실컷 자고 햇빛을 즐기며 산책하는 댕댕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른 입양 문의 주세요. 네,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아, 빨리 데려와야겠다. 내가 지금 하루라도 늦어서 1시간이라도 늦어서 랄라가 안락사를 당했으면 어쩌지 하면서 막 계속 조급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안락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성에서요? 고성은 지금 안락사율이 거의 없죠. 네. 안락사는 1차부터 5차까지 진행된 상황이고요. 5차 안락사 모두 안락사 0마리라는 기적을 감사하게도 이뤄냈고 지금 현재 6차 안락사 명단 아이들이 작성이 되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어제 6차 안락사 명단 끝났는데 다행히 0마리로 끝났어요. 진짜요? 네. 그 막 며칠 연장돼 그랬잖아요. 네. 연장해서 그런지 연락도 오셨고 구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0마리 됐어요. 실제로 그 시기에 이제 분양률, 입양률이라 그럽니까? 입양률은 5%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분양률 같은 경우가 60% 정도가 됩니다. 전국적인 평균이 38.75% 정도 되니까 고성군은 입양률, 즉 분양률이 훨씬 이제 높은 거죠. 안락사 비율도 보면 이전에는 88%, 90% 가까이 안락사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2%대입니다. 근데 이 안락사를 시키는 것도 안락사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서 논의해서 의결을 하면 결정을 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 그렇게 결정된 것도 7일간 국민들에게 오픈 공개를 합니다. 그럼 그 기간 중에 입양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참 많아지는. 멀리서 그 입양할 거라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죠. 잔뜩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 보면 참 반려견을 대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참 고맙더라고요. 어렵게 구조해가지고 또 좋은 주인 만나가면 그게 제일
보람이 있는 거죠. 가자. 다시 가자. 더워. 안락사 역말이라는 이 소식을 전해들으면 정말 기쁘죠. 기쁜데 불안한 마음도 함께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입양을 나가도 하루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소는 늘 포화 상태인데 곧 다음 안락사가 시행될 텐데 그때도 또 이렇게 기적적으로 안락사 역말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 고성군 1업 13개면인데 많이 와요. 많이 오고 관광지 쪽에서도 많이 신고 오더라요. 그 아마 관광 오셨던 분들이 유기로 하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급하게 임시보호소로 옮겼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또 반대가 있었고 저희들이 한 6개월 뒤에 옮긴다고 전제 이야기했고 그 약속은 지켰고 또 다른 임시보호소로 옮겨갔고 거기는 민원은 없지만은 계속적으로 운영하기를 맞지 않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군유지에 이번에 예산 20억을 들여서 멋지게 동물행복센터를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제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 저희들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동물보호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 보호소에 수용 가능한 유기견 수는 120마리지만 훌쩍 넘긴 170마리가 보호되고 있습니다. 창고를 임시보호소로 만든 탓에 동물과 시설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제대로 된 동물보호소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성군 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안건을 삭제하고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죠. 의원들이 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유기동물 보호소 센터를 건립을 하는 거는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4조의 지방지자체의 의무예요. 그 의무 사항을 갖다가 국회가 그 지방의회가 무산시킨 겁니다. 그게 자질이 되다 보니까 군청에서 하는 수 없이 지금 임시로 이제 그 유기견 동물 보호센터 있는 창고 있는 그 시설을 갖다가 좀 리모델링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또 다시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면 올해는 이미 끝났고 그걸 리모델링하는 비용조차도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그걸 뭐 리모델링하는데 4억 5천이 너무 심했다. 뭐 전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라. 그래서 제가 4억 5천에 대해서 한번 그 군청에다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주민들한테 소음이 들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장치를 하는 데만 3억 5천인가 들어가요. 그럼 실질적으로 개들한테 쓰이는 건 그 몇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님비 현상이죠. 이제 그냥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는 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반려동물을 고성군 같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많이 키울 것 같거든요. 지방에만 유기견이 넘쳐나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부턴가 이제 이 반려동물 육성 사업이라 그래야 되나? 막 그런 게 막 장려를 하고 이러면서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많아진 만큼 또 유기견들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작년만 해도 벌써 13만 마리의 유기견이 보호소로 들어왔어요. 보통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그 유기를 하는 이제 케이스를 보면은, 근데 그걸 버리는 게, 직접 버리는 경우는 요즘은 잘 없어요. 이제 나 걔하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시골에 아는 지인한테 줍니다. 그 본인은 이제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시골 가면은 넓은 들판에 마당에서 그냥 자유롭게 놀 수 있다. 가까운 아파트보다. 그 시골에 개가 가면은 말면 벌판에 뛰어놉니까? 아닙니다. 1m도 안 되는 테줄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 개는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탈출을 한다든지
그게 대부분 그게 유기 패턴이에요. 실제로 농촌 같은 경우는 유기견이 들깨화되면서 그 들깨로 인한 가축의 폐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리고 견주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경우들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안락사율이 전국으로 평균 보통 한 25% 이랬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10%대로 떨어졌어요. 한 절반 정도로. 안락사율이 전체적으로. 예. 근데 입양률은 그대로인 거예요, 작년하고. 여기서 제2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동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보호종을 떼고 보호소에서 계속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결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결국 안락사율하고 자연사율이 같이 내려가면서 동시에 입양률도 같이 올라가줘야 이상적인 건데 입양률이 꼼짝을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시군동물보호소는 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양률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다른 군 단위를 비교해 보자면 정말 입양은 너무너무 저조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환경이요. 집에서 키우기가 중대형견들은 키우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작고 이쁜 소형견들, 품종견들을 많이 이제 보호소에 입소하면 많이 찾으시죠. 보통 사람들은 유기견이라고 하면 이제 유기견은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샵에서 데려오는 강아지들은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의 모든 과정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서 더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유기견들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가 살았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처까지 안아줄 수 있어야지 책임감 있는 어떤 반려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사실 주변에서 들깨여서 그 성견이라서 조금 걱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입장에서 지금 날란히 앉아도 하고 가족들과 그래도 잘 지내고 이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가족 무리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감자가 데리고 왔을 때는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는 나 큰 사고 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겁도 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거의 미동이 없었고요. 박스에 누워 있었어요. 3개월 정도 치료를 요하는 피부병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알디아라는 원충 감염이 되어 있었고 심장 사상충을 가지고 있었고 일단 기력이 없었고 좀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를 고쳐서 이렇게 완쾌해가는 과정으로 봤을 때 세상에 죽어 마땅한 개체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좀 아프니까 얘는 안락사 당해도 돼. 아니면 얘는 뭐 병원비가 많이 들 테니까 그냥 구조는 포기해야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이 있는 한 이 아이는 모든 희망이 있고 그 아이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키워오면서 아이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들깨도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유기견도 충분히 변할 수 있고 충분히 사랑과 응원, 관심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그 사랑에 보답을 한다, 마음은 통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국민들 소득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전에 비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반려 문화가 조금 더 성장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생명 존중 사회가 만들어질 법도 한데 오히려 유기동물이 많아지고 또 동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학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고성군 보호소 같은 이런 유기동물 보호 시설은 이런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잖아요. 특히 지자체 보호소는 이런 동물 복지 개선에 정부랑 지자체가 참여하기 시작했다는데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기준 아래서 지자체 보호소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럼으로써 사설 보호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성군 보호소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다른 지자체 보호소에도 정부랑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그런 운영에 개입함으로써 동물 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거의 쏟아져 사실 안락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아이들이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안락사 대상에 오르는 거거든요. 계속 이 안락사를 계속 해서 이 아이들을 개체수를 유지하는 게 어쨌든 궁극적인 답은 아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락사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소에서의 어떤 홍보, 입양, 구조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쭤볼 거 다 여쭤봤고요. 답변이요? 시간 짧죠? 준비해오셨는데 얘기하고 싶은 거 혹시 있으시나요? 우리 그 유기견 반려동물이지 않습니까? 가족같이 생각을 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면 좋겠고, 샵이나 이런 데서 사지 말고 보호소에서 좋은 개들이 많으니까 오셔가지고 입양해 가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